네, 11월 28일 월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상승의 기운을 좀 이어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한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반 시진핑 시위가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이 증시의 불확실성이 가득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월드컵이 가져온 후폭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약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다 가둬놓고 있다 보니까 화재 때문에 이제 사망한 사람이 많이 이제 좀 나오는 그런 이제 사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월드컵 이제 TV 시청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막 격리하고 막 공장도 못 나가고 어디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월드컵을 진짜 축제 분위기로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막 하늘 끝까지 이제 또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사면임이 확정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퇴진 시위가 들불처럼 이제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왜 예전에 우리 중동의 봄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의 봄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큰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위안화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도 같이 이제 약세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좀 초반부터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홍콩 지수 그다음에 뭐 상해 증시 전부 다 이제 좀 세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발 악재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중국에서 주말에 이제 지준율 인하와 관련된 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지준율 인하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어찌 보면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호재가 좀 묻혀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가 이제 좀 발생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우리 시장이 이 이슈 때문에 뭐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당장 뭐 중국에 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공산당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뭐 퇴임한다거나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반정부 시위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어떤 무용론에 오히려 좀 힘을 좀 실어준다면 조금 더 빨리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부각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를 좀 강하게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또 좀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1선 조정이 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21선 지지력 테스트 코스피는 2410포인트, 코스닥은 720포인트 지지가 좀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서 오후장 대비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피하긴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1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지지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 남은 오후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실까요? 역시나 이제 방금 짚어드렸던 이슈하고 무관하지 않은 한 줄 전략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중국의 봄 그리고 K 컨텐츠의 봄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실제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중국의 이제 반정부 시위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졸업한 칭화대에서도 대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사안이 좀 심각해요. 그러면 공산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지금 경제 성장률도 되게 안 좋고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중국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좀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달래기 위한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 혹은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완화 이런 것들이 저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개혁 개방과 관련된 얘기가 더 이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좀 부각이 됐었던 테마가 결국 K 컨텐츠와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오후장에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준율 인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부각된 거지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공산당의 이제 정책 행보도 반드시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K 컨텐츠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레몽레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맞아요. 컨텐츠 기업들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후속주 쪽에서 급등주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짚어내시면 되겠다. 요걸 오늘 5장 한 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중국의 민심 달래기 정책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이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업종과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관련해서 레몽레인의 후속주 잠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 때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11월 25일, 얼마 안 됐어요. 유일 에너테크부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았는데 그렇죠.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딱 22,000원 뚫을 자리였는데 그러니까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만 도와줬다면 고점 뚫고 신고가가 한번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이제 제조 장비가 되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고 SK온이 또 현대차하고 합작해서 만든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잖아요. 직접적인 수혜주거든요. 유일에너테크를 제가 지난 25일이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2250원에 이제 매수를 했다가 오늘 장 초반에 21,750원까지 거의 7% 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자리예요. 오늘도 저는 이 자리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패턴 말씀드리면서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강원에너지 차트 비교해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나무가 차트 복기를 좀 해드려보면 나무가가 요날 윗꼬리 길게 달면서 단기 고점 부근에서 딱 저항에 걸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서 차트 오늘하고 비슷하죠. 유일에너테크와. 네. 근데 며칠 지나고 매물 소화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유일에너테크도 마찬가지로 딱 직전 고점에서 매물 저항 받으면서 걸리는 것 같지만 이거 22,000원 뚫고 나면은 아주 시원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좋은 매수 기회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제조 장비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유일에너테크는 뭐 제형솔루텍이라고 하는 자회사, 제형텍이라고 하는 뭐 그 리튬과 관련된 자회사 제외하고 본업인 2차 전지 제조 장비 만드는 기업 쪽으로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목표가 23,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 수익이 났는데 2차 전지 장비 쪽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유일 에너테크 목표가 23,000원 달성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요. 11월 16일에 편입했던 덱스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콘텐츠랑 더불어서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3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볼까요? 네, 뭐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재료가 이제 겹친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 컨텐츠, 덱스터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하는 기업이고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다가 VFX 이제 특수효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제가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뮤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을 거의 한 3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성장주들 살아날 때 제일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멘텀이 딱 부각이 되면서 그냥 순식간에 20, 30%씩 다 급등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이제 지금 테마가 같이 지금 겹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덱스터도 주가의 차트 보시면 단기적으로 10,000원짜리에서 한 30%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중장기 파동을 보시면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무려 75% 하락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바닥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 기업 중에 맥스라는 종목 있죠. 이 종목도 오늘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가의 위치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다. 아직까지도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넘어서긴 했지만 보유하는 전략,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계속 조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이미 목표가 달성했지만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빠르게 한 가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 6만 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비중 10% 정도 갖고 계시니까 네. 조금만 한 5% 정도만 추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왜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인 추세가 이게 무너진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수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1,000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춰 놓으셨다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시냐면 63,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 가격까지 딱 올라왔을 때 차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면 그래도 좀 저가 매수한 게 효과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단가가 지금 6만 원이라서 63,000원까지 그냥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 수익이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이제 5만 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셨다가 올라갈 때 차익을 좀 챙기면 조금 더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5만 원짜리 이 자리가 이제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만 1,000원짜리 추가 매수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에는 한 5% 정도는 지금 가격대 한 5만 1,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있습니다. 대한전선을 2,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이 55%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50원이시면 아무래도 꽤 오래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8월 말이나 아니면 6월 정도에 매수가 좀 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대한전선이 좀 주목을 좀 받았었던 게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어요. 그죠? 네옴시티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전선에 대한 수요, 광케이블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거다라는 이슈 때문이었는데, 테마는 아직 저는 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께서 12월 달에 이제 MOU가 아니라 구체적인 본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2월쯤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네옴시티 테마는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2,000원짜리가 조금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2,00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매수가 근처 오시면 일부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 이렇게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 대한전선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K 콘텐츠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첫 네.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4,025원에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 제가 아까 중국의 봄, 그다음에 K 컨텐츠의 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사실 아직까지 아주 크게 거래가 터지지 않은 종목 중에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 좀 했거든요. 오늘 제가 왜 이 펜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제작사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199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업력이 20년도 훨씬 넘는 기업이고, 우리가 정말 좋아라 했던 많은 드라마를 제작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드라마가 2002년에 우리 한류 드라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연가. 지연 아나운서 혹시 겨울연가 아시나요? 네, 저 어릴 때 봤어요. 겨울연가 이 네. 드라마를 바로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작품 중에서는 해품달이라고 하는 해를 품은 달.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리하게 좀 히트를 쳤고, 가장 최근에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또 히트를 쳤는데요. 이런 드라마들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에 총 60편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를 제작한 히스토리를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020년도에는 사실 크게 히트한 작품이 없이 좀 흥행도 부진을 했고, 제작 편수도 이제 조금 부진을 하면서 실적도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까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내년이 되면 2023년에 신작 드라마 한 4편에서 6편 정도까지 출시가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꽃선비 열애사라든지 국민 사형 투표, 그리고 반짝이는 워터멜론, 이런 이제 드라마들이 내년도에 이제 새롭게 방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신작들이 출시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중박 이상의 좀 시청률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이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부침과 이제 적자 전환의 이제 악재를 좀 뚫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 그리고 영업이익 이제 100억대 이상의 상당히 좀 가파른 실적이 이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하면은 PER이 한 6.8배에서 7배, 상당히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게임, 컨텐츠, 엔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좀 안 좋았다가 중국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한 1, 2주 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직도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는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회사가 왜 이제 중국향 모멘텀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틱톡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틱톡. 이 틱톡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최대의 이제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회사인 더우윈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요 회사하고 최근에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거예요. 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중국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 IP를 확장하기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틱톡의 모회사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라는 게 중국향 모멘텀 중에서는 가장 좀 강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많은 컨텐츠 기업들, 게임 기업들, 엔터 기업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반영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제 막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종목들 중에서는 팬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좀 자리도 좋고 거래도 지금 잘 붙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5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K 콘텐츠 내에서 중국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으로 팬 엔터테인먼트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5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컨텐츠 종목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꼭 또 놓치지 마셔야 되는 테마가 테슬라의 이제 기가팩토리 그리고 애플카 이슈. 네.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LG전자, 맞아요. LG노텍이 정말 강하잖아요. 현우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애플카 이슈 속에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저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애플카라든지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4,700원 현재가로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이제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액 창사 이래 최대 1,650억, 영업이익도 창사 이래 최대 160억 정도 이제 기록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쪽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부품단에 이제 그 공급들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 ESS라든지 전기차 부품 쪽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좀 주목하는 부분은 고효율의 이제 자성 소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3년 전부터 테슬라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해가지고 2021년 하반기 때부터는 리비안까지 이제 독점적인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고효율의 자성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반도체가 지금의 많게는 10배 정도, 한 대당 거의 2,000개가 넘는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들끼리 이제 충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열과 관련된 문제, 열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면 그게 또 화재 문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충돌 얘기 말씀드렸는데 전자파, 차폐가 정말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아모그린텍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독점적인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성 부품이 사실상 미래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자동차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만들면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왜냐면 단가 인하 압력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맞는 이제 지적인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성 소재를 아모그린텍 말고는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제 단가 인하 압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고수익성 제품군들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만들었을 경우에는 가장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애플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애플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 방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자성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더 높은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모그린텍 주가의 위치도 보시면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반등이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15,0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를 좀 해놓으셨다가
전고점이 이제 돌파 시도가 나타날 때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1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가격 전략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아모 그린텍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모 그린텍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또 오늘은 가나전이 있어서 무료 방송이 없지만 내일 또 무료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네, 내일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해드릴 거고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제가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짧은 조정과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계단식 상승이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일 특히 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시장은 약간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한 2, 3일 정도 이제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악재에 주목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흐름, 계단식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서 종목들을 좀 잘 준비해 놓는 기회로 활용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